학교의 오래된 자습실은 항상 어둠이 깔려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은 절반 이상이 고장나 깜빡이기만 했고, 창문 밖에서는 비에 젖은 나뭇잎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지훈은 혼자 남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계속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조용한 숨소리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책상 아래에서는 차갑고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다. 마치 오래 방치된 지하실의 공기처럼 무거운 냄새였다. 지훈은 책장을 넘기려다 손을 멈췄다. 책상 밑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혀를 차는 듯한, 혹은 누군가 입술을 핥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얼굴 바로 아래서 울렸다. 지훈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래를 들여다봤다. 책상 아래는 새까맸다. 형광등의 약한 불빛조차 닿지 못하는 깊은 틈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희미한 점이 떴다. 눈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천천히 깜빡였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 눈은 인간의 눈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적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책상 밑에서 작은 손가락이 튀어나왔다. 지훈의 발목을 스치며 지나간 그 손가락은 뼈만 남은 듯 가늘고 길었다. 차갑고 얼음 같은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지만 책상 아래의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어둠은 조금 더 밖으로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마치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기어 나오려는 듯했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려고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형광등은 또다시 깜빡이며 자습실을 흔들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싼 모든 책상의 밑에서 같은 기척이 느껴졌다. 어디선가 낮게 웃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다. 무언가 여러 개가 숨어있는 느낌이었다. 지훈은 공포에 질린 채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뭔가가 그의 발을 잡아 끌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찬 기운이 등까지 올라왔다. 바닥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러나 지훈이 느낀 차가움은 단순한 온도 때문이 아니었다. 바닥 아래에서, 더 깊은 공간에서 수십 개의 손이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곤두섰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오른쪽 책상 아래에서 작은 얼굴이 나타났다. 눈이 없고 입만 찢어져 있었다. 입술은 검고 젖어 있으며 무언가를 계속 씹는 듯 떨리고 있었다. 입 안에서는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얼굴은 금방 다시 어둠에 녹아 사라졌다. 마치 어둠 그 자체에 삼켜진 것처럼. 지훈은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선 안 된다고 느꼈다. 지훈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잠금 장치가 걸린 소리도 없고 그냥 바깥에서 누군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자습실 뒤쪽에서 의자가 하나씩 넘어졌다. 킁, 킁, 킁. 규칙적인 간격으로 쓰러지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며 밀어버리는 것 같았다. 지훈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형광등이 또 깜빡이며 어둠을 흔들었다. 넘어진 의자 사이로 작고 흰 발이 보였다. 발은 인간의 것보다 훨씬 작고 말라 있었다. 그 발은 천천히 지훈을 향해 다가왔다. 발걸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바닥이 삐걱이며 울리는 진동은 피부를 통해 그대로 몸속으로 퍼져왔다. 지훈은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열려라. 열려라 제발. 그러나 문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뒤에서 갑자기 숨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코앞까지 다가온 듯한 가쁜 숨소리였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앞이 새까맸다. 무언가 얼굴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입을 벌린 채 웃는 얼굴이 있었다. 혀가 천천히 지훈의 뺨을 핥았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던졌다. 하지만 넘어지기 전에 그 존재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형광등은 다시 한 번 번쩍이며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그 빛이 스칠 때마다 책상 아래, 의자 뒤,
책장 틈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고개를 내밀었다 사라졌다. 수십 개의 눈, 입, 손가락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공포가 뇌 속을 잠식하며 숨을 막아왔다. 그때 갑자기 자습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바람 한 점, 소리 한 점 사라졌다. 너무 고요해서 더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모든 책상 밑에서 동시에 하얀 손이 바닥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 수십 개의 손은 동시에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스크르르르르. 길을 찢어버릴 듯한 소리가 자습실을 울렸다. 지훈은 손으로 길을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을 파고들며 더 크게 울렸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손들은 점점 길어지며 지훈 쪽으로 뻗어왔다. 그는 기어가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한 손이 그의 신발을 붙잡았다. 지훈은 신발이 벗겨져 나갈 정도로 발버둥 쳤다. 다행히 발이 빠져나갔지만 손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꿈틀거렸다. 그 순간 형광등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자습실을 삼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짙었다. 지훈은 손을 뻗어 앞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수많은 무언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낮고 작고 끊임없는 숨소리. 마치 자습실 전체가 호흡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벽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벽은 생각보다 더 축축하고 차가웠다. 손끝에 거미줄 같은 것이 계속 걸렸다. 마치 오래전에 죽은 것들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촉감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예, 우리를 봤어? 지훈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소리도 멈춘 채 온몸이 떨렸다. 속삭임은 바로 그의 뒤에서 들렸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 음성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찢어진 듯 기괴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들어와. 책상 밑으로. 갑자기 작은 손이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강하게 아래로 끌어당겼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벽을 붙잡았다. 하지만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당겼다. 바닥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웃고 있었다. 같이 숨바꼭질 하자. 지훈은 바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톱이 부러지도록 벽을 긁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굽혔다. 발목 주변에 차갑고 마른 손가락들이 감겨들었다. 그 손가락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막힐 만큼 공기가 탁해졌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이 번쩍이는 것 같았다. 지훈은 몸을 뒤틀며 저항했지만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차갑고 축축한 머리카락이 지훈의 목을 스쳤다. 그리고 어린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다. 밑으로 오면 같이 놀아줄게. 지훈은 몸서리를 치며 손을 뻗었다. 손끝에 문 손잡이 같은 것이 느껴졌다. 희망이 스쳤다. 지훈은 사력을 다해 몸을 비틀며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 너머에서 누군가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울리는 그 소리는 사람의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 너머를 향해 외쳤다. 누구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 아래 틈에서 긴 손가락이 하나 쑥 들어왔다. 문 틈은 너무 좁은데도 그 손가락은 뼈처럼 얇아 쉽게 통과했다. 그리고 바닥을 긁으며 지훈 쪽으로 기어왔다. 지훈은 신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여전히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순간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이며 다시 켜졌다. 빛이 들어오자마자 책상 밑에 숨어있던 것들은 동시에 몸을 뒤로 숨겼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책상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길고 마른 팔, 찢어진 웃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다리들. 빛이 닿는 곳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듯 늘어난 몸의 일부만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지훈은 이 틈을 이용해 다시 문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은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그 손은 더 깊이, 더 강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지훈을 어둠 속으로 끌어넣기 위한 마지막 힘을 쓰는 것 같았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발을 강하게 뒤로 밀쳤다. 마른 손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가까스로 발을 빼냈다. 지훈은 넘어지듯 자습실 한복판으로 구르며 멀리 떨어졌다. 형광등의 빛 아래에서는 잠시나마 안전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책상 밑의 그림자들은 빛과 상관없이 서서히 밖으로 스며나왔다. 빛을 가르며 기어 나오는 모습은 마치 현실의 규칙을 무시하는 괴물 같았다. 가늘고 길게 찢어진 입에서 짧고 끊기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느린 속도로 지훈을 향해 다가왔다. 한 존재가 갑자기 벽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눈이 없고 입만 크게 벌려 웃고 있었다. 입에서 검은 무엇인가가 뚝뚝 떨어졌다. 지훈은 숨이 멎을 만큼 뒤로 물러섰다. 그 웃음은 그의 머릿속까지 울렸다. 지훈은 자습실 구석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괴물들은 어린아이처럼 웃거나 울거나 속삭이거나 끊임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낡은 초등학생 단체 사진들. 그런데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 중 몇몇은 사진에서 지워진 듯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지훈은 사진을 자세히 보다가 숨을 멈췄다. 방금 자신을 핥던 아이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눈, 코, 입이 없는 빈 공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사진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빈 얼굴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눈이 열리고 입이 찢어지듯 생겨났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가 지훈을 향해 웃었다. 종이에 갇혀 있는 듯한 웃음소리가 사진 표면을 뚫고 나왔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벽 전체의 사진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얼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눈과 웃음이 그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사진에서 천천히 몸을 빼내려 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자습실에 울렸다. 지훈은 발걸음을 돌려 도망쳤다. 그러나 중앙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튀어나왔다. 길게 늘어난 팔이었다. 손가락 끝이 바닥을 긁으며 그를 노렸다. 그 팔은 엄청난 속도로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팔은 벽에 부딪히며 비정상적으로 꺾였다. 그러나 뼈가 부러진 소리 대신 고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팔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지훈을 추적했다. 지훈은 숨가쁘게 책상 사이를 뛰어다녔다. 책상 밑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웃으며 그의 발목을 노리듯 기어 나왔다 들어갔다. 그 중 하나가 지훈의 바지를 붙잡았다. 지훈은 발끝으로 몸을 밀쳐 겨우 벗어났다. 그 존재는 바지천을 찢으며 뒤로 물러갔다. 천 조각을 들고 기괴하게 웃었다.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출구를 다시 찾기 위해 자습실 전면으로 달렸다. 그러나 문은 아까보다 더 단단히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돌리려 했지만 이번엔 손잡이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문 위쪽에 무언가가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천장과 문틀 사이에 작은 아이의 얼굴이 끼어 있었다. 고개가 비정상적으로 꺾인 채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동자는 까맣게 번져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아이는 속삭였다. 도망가지 마. 여기선 못 나가. 지훈은 문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어둠 속 기척이 사방에서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갑자기 자습실 중앙의 책상 하나가 큰 소리와 함께 뒤집혀 날아갔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던진 것처럼 그 아래에서 아까 봤던 눈 없는 얼굴의 아이가 기어나왔다.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움직임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 아이는 네 발로 기어오며 길게 늘어진 팔로 바닥을 긁었다. 같이 숨어. 아이의 목소리는 여러 개가 겹친 것처럼 울렸다. 지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넘어지기 전에 또 다른 손이 책상 밑에서 튀어나왔다. 그 손은 지훈의 손목을 꽉 붙잡았다. 뼈가 유스러질 만큼 강하게. 지훈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붙잡힌 손목이 뜨겁게 타오르는 듯 아팠다. 그러나 그 손은 뜨거움이 아니라 차갑고 젖어 있었고 마치 오래된 흙이 묻은 것처럼 끈적했다.
지훈은 온 힘을 다해 그 손을 뿌리쳤다. 그러자 손은 종잇장처럼 찢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채 잘려나간 손가락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다. 지훈은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자습실 전체의 책상 밑에서 수십 개의 얼굴이 동시에 고개를 내밀었다. 눈 없는 얼굴들, 찢어진 입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동시에 속삭였다. 이제 우리랑 같이 숨어. 지훈은 벽 쪽으로 몰려가며 필사적으로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책상 밑에 있던 것들은 더 이상 숨어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동시에 어둠을 밀어내듯 바깥으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팔다리는 길게 늘어나 있었고 얼굴은 형태를 잃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몇몇은 천장을 타고 내려왔고 몇몇은 벽 틈에서 삐져나왔다. 심지어 바닥 아래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공포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것들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웃고 있었다. 너도 여기 있잖아. 그 말과 함께 한 존재가 그의 발끝을 스쳤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발을 들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순간 천장에서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여러 개 떨어졌다. 그 손가락들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몇 개는 지훈 쪽으로 기어오기도 했다. 지훈은 미친 듯이 몸을 털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책상 사이의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괴물들이 배치된 듯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린아이처럼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분명히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지훈은 더는 숨을 참을 수 없었다. 예, 이러는 거야. 괴물들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우리와 놀아줘.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딘가 다른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습실엔 문 하나뿐이었다. 창문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벽은 오래된 시멘트로 두껍게 막혀 있었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괴물들은 한 걸음씩 아주 느리고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신 웃음소리와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훈은 책상 위로 올라갔다. 조금이라도 높게 서면 괴물들이 닿기 어렵겠다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책상 밑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사람의 움직임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몸을 늘리거나 접으며 어떤 틈이든 통과할 수 있었다. 한 아이의 머리가 책상 옆 틈에서 스르륵 올라왔다. 그 아이의 얼굴은 절반이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입은 말도 안 되게 크게 벌어져 있었고 검은 침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는 끄끄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머리를 책상 위까지 올리더니 목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렸다. 지훈은 공포로 몸을 움켜쥐었다. 아이는 천천히 지훈의 옆까지 머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안 내려와. 차갑고 축축한 숨결이 지훈의 귀를 적셨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책상을 걷어찼다. 아이의 머리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머리는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다시 기어올랐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대로 붙잡히면 끝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몰려왔다. 그러나 그때 자습실 뒤쪽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강하게 내리친 듯한 소리였다. 괴물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자 지훈은 잠시나마 틈을 찾았다. 왼쪽 창문 근처로 뛰기 시작했다.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상관없었다. 차라리 다치더라도 도망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창문에 도달하기 전에 천장에서 뭔가가 떨어져 그의 앞을 막았다. 그것은 사람의 몸처럼 생겼지만 팔이 5개나 달려 있었다. 그 존재는 5개의 팔을 바닥에 짚고 마치 거미처럼 지훈에게 다가왔다. 움직임은 빠르고 부드러웠으며 관절이 없는 것처럼 꺾였다. 지훈은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렸다. 그러나 존재는 이미 코앞까지 다가왔다. 입은 없는 얼굴에서 낮게 울리는 진동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진동은 지훈의 가슴과 머릿속을 흔들었다.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확실히 인간의 소리는 아니었다. 존재는 5팔을 동시에 벌렸다. 지훈을 안아 올리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 순간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금속 자를 보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아들어 존재의 팔에 힘껏 내리쳤다. 금속 자가 짧게 흔들리며 부딪혔다. 금속 자는 순간적으로 존재의 팔을 잘라냈다. 살점이 아니라 종이나 천 같은 질감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잘려나간 팔은 바닥에 떨어지며 꿈틀거리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존재는 아파하지 않았다. 대신 몸이 부드럽게 깔끔하게 다시 연결되었다. 마치 종이 인형을 다시 접어 붙인 듯 자연스러웠다. 지훈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무엇을 해도 이들은 죽지 않았다. 그저 형태를 바꾸고 다시 나타날 뿐이었다. 존재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훈에게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검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다시 문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어둠이 더 앞서서 움직였다. 문 앞에는 이미 새로운 아이가 서 있었다. 이번 아이는 몸 전체가 새까맸고 눈동자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가만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기 아래를 가리켰다. 문 바로 앞에 책상 아래. 그곳에서 다시 희미한 눈과 손가락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2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밑으로 들어오면 살려줄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은 그들의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듯. 지훈은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 규칙을 따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문을 다시 미친 듯 두드렸다. 누구 없어요. 제발.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가볍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 같았지만 어딘가 깊고 낮게 울렸다. 지훈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공포가 체력보다 더 빠르게 그를 소모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손이 그의 셔츠를 잡아당겼다. 지훈은 돌며 손을 떨쳐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숨을 데가 없어. 지훈의 심장은 무너질 듯 아팠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창문 쪽으로 달렸다. 지훈은 주먹으로 창문을 내리쳤다. 유리가 금 가는 소리를 냈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내리쳤다. 이번엔 유리가 조금 더 갈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반대편에서 똑같은 힘으로 무언가가 안쪽으로 밀어냈다. 유리가 밖과 안에서 동시에 흔들렸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2개의 눈이 천천히 떠올랐다. 바깥에도 무언가가 있었다. 그 존재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살며시 웃었다. 입이 천천히 위로 찢어졌다. 밖에도 없어? 창문 전체가 툭 하고 흔들렸다. 지훈은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절망했다. 안에도 밖에도 어디에도 탈출구가 없었다. 문제는 그 검은 그림자가 더 이상 책상 아래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세아가 수업 중에 고개를 들면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칠판에 글씨를 쓰는 순간에도 귓가에서 낮게 무언가가 숨을 들이마셨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친구들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오직 세아만이 그 존재의 숨소리를 느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책상 밑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가 이제는 방문 뒤에서 들렸다. 현관을 열 때마다 그 존재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세아는 모든 발자국에 귀를 기울였지만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책상 밑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세아는 침대 아래에서 탁탁 무언가가 계속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침대 아래를 볼 용기가 없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침대 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더 가까워졌어.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손가락은 침대 위로 기어 올라오며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울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거실도 어두웠다. 전등 스위치를 눌러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고장났을 리가 없는데. 순간 뒤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천천히 스스로 열리고 있었다. 그 틈으로 보이는 방 안은 새까맸고
그 안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문틈을 밀어내며 방 밖으로 나왔다. 새하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문고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아니, 잠겨 있던 것이 아니다.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 잡고 있었다. 그 힘은 인간이 아니었다. 문틈 사이로 길고 까만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왔다. 학교에 도착한 다음 날 새하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은 새카맸다. 친구들은 그녀를 보며 걱정했지만 새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책상 밑을 먼저 확인했다. 텅 비어 있었다. 없어 다행이야. 하지만 안도의 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갑자기 교실 뒤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모두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새하만이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건지 정확히 알았다. 책상 밑이 아니라 교실 뒷문 아래의 작은 어둠 속에서, 거기서 두 개의 창백한 눈이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새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왜 도망갔어? 새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교실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마치 누군가가 잡고 있는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교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이상하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치 새하 외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툭툭 발소리가 들렸다. 교실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걸어나오는 소리였다. 새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존재는 네 발로 기어오며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너무 생생해서 마치 바닥이 갈려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얼굴이 교실 불빛 아래 드러났다. 눈은 비어 있었고 입은 찢어지듯 길게 찢겨 있었다. 왜 숨었어? 그 존재가 새하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내밀자 갑자기 교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 비명을 질렀다. 뭐야 방금 저거 뭐야. 하지만 누구도 존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림자는 다시 교실 뒤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새하는 숨을 몰아쉬며 쓰러질 듯 흔들렸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새하야, 괜찮아. 누구 봤어? 그러나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게 밖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새하는 알았다. 책상 밑에 있던 존재가 이제 교실 전체를 돌아다닌다는 것을. 그날 점심시간, 새하는 교실에 혼자 남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복도에 있었다. 하지만 어딜 가든지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툭툭. 단단한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새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그녀만 따라오고 있었다. 잠시 후 새하는 화장실에 가려고 친구들과 떨어졌다. 화장실 안은 너무 조용했고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려는 순간 거울 뒤에서 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울 속의 어둠 뒤에 무언가 있었다. 새하가 고개를 들자 그 존재가 거울 안에서만 보였다. 거울 속 얼굴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입 모양이 천천히 움직였다. 여기 숨을 데가 없어. 새하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복도는 한순간에 불이 꺼지더니 긴 어둠이 드리워졌다. 사각사각. 바닥을 긁는 소리가 복도 안에서 울렸다. 새하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어오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툭툭. 그 소리는 마치 책상 밑에서 듣던 그것과 동일했다.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머리는 한쪽으로 꺾여 있었고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그 존재는 바닥에 몸을 낮춘 채 네 발로 달려왔다. 새하는 다시 도망쳤다. 그러나 학교 전체가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어디로 가도 출구가 없었다. 새하는 숨이 가빠진 상태로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에는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창고가 있었다. 평소라면 결코 들어가지 않을 공간이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톡톡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새하는 울먹이면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지하 창고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숨길 곳을 찾기 위해 둘러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불이 꺼지며 공간 전체가 암흑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낮고 자글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또 숨으려고. 그 목소리는 바로 그녀 뒤에서 들렸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얼어붙은 채 뒤돌아볼 수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차갑고 긴 손가락이 세아의 어깨 위에 닿았다. 그녀는 몸을 떨며 천천히 뒤돌았다. 그 존재의 얼굴이 눈앞,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일 정도로 새하얀 눈동자. 찢어진 입에서 피처럼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세아는 뒷걸음질치며 책상 더미 사이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 툭툭. 책상 밑. 이번엔 다른 책상에서 또 다른 손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책상들도. 지하 창고의 모든 책상 밑에서 손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세아는 혼자만 쫓기는 것이 아니었다. 이 존재는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었어. 수십 개의 속삭임이 동시에 울렸다. 세아는 지하 창고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이쪽에서 어둠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건물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그녀를 가두려는 것 같았다. 뒤에서는 여러 존재가 바닥을 긁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사각사각 세아는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그만 와. 하지만 그 존재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기어왔다. 그중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다. 세아는 간신히 발을 빼고 계단 위로 올라섰지만 복도는 이미 새까만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속에서 수십 개의 눈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가 책상 밑으로 들어올 차례야. 세아는 복도 끝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의 구조가 비틀린 것처럼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뒤에서는 존재들이 계속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었다. 사각, 사각. 점점 가까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 세아는 문 손잡이를 붙잡고 열어보려 했지만 무슨 문이든 잠겨 있었다. 예. 다 잠겨 있어.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림자 중 하나가 드디어 그녀의 뒤까지 도달했다. 길고 마른 손가락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도망칠 수 없어. 그 존재는 귓가에서 속삭였다.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더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끝에서 벽이 나타났다. 막다른 길이었다. 세아는 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제발, 열려줘. 제발. 하지만 벽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뒤에서 사각, 사각,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존재들이 이제 완전히 그녀 뒤에 도착한 것이다. 세아는 천천히 뒤돌았다. 수십 개의 길쭉한 팔다리, 찢어진 입, 텅 빈 눈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도 우리처럼 숨었잖아. 존재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것처럼 울렸다. 책상 밑에서 우리를 불렀잖아. 세아는 절규했다.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존재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 밤, 내가 두려워하며 책상 밑에 숨었을 때, 우리가 너를 봤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존재 하나가 세아의 손목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촉감에 온몸이 굳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존재의 힘은 너무 강했다. 곧이어 또 다른 손이 그녀의 어깨를, 또 다른 손이 발목을 붙잡았다. 순식간에 여러 존재들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때 넌 이미 선택된 거야. 존재들의 목소리는 속삭임인지 울음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세아는 온몸을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놓아줘. 제발. 그러나 존재들의 손은 점점 더 세게 그녀를 잡아 끌었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더 짙어지며 그녀를 삼키려고 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이름을 불렀다. 세아야. 그 목소리는 담임 선생님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를 찾기 위해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다. 손전등에 빛이 닿는 순간 존재들이 잠시 몸을 움츠렸다. 빛을 싫어하는 듯했다. 세아는 울먹이며 외쳤다. 선생님, 여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존재들은 선생님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를 냈다. 방해하지 마. 복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선생님이 손전등을 더 밝게 비추자 존재들의 몸이 굽어지며 흔들렸다.
그러나 선생님도 어둠 속으로 한 발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존재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 것이다. 선생님은 공포로 굳었지만 한 걸음 더 새알을 향해 다가갔다. 가만히 있어. 금방 꺼내줄게.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존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그림자가 앞으로 나왔다. 그 존재는 다른 것들보다도 훨씬 길고 얼굴은 완전히 찢겨 있었다. 그림자는 선생님에게 손을 뻗었다. 순식간에 손전등이 부서졌다.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이 더 깊어졌다. 선생님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안 돼. 세아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선생님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소리는 곧 사라졌다. 복도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존재 하나가 세아 앞에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제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 그 존재들은 다시 세아를 둘러싸고 천천히 앞으로 밀기 시작했다. 마치 어디론가 그녀를 끌고 가려는 듯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항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차가운 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바닥은 점점 미끄러지고 어두워지며 무언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학교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처럼. 존재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와 함께 내려가자. 세아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싫어. 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존재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었고 계단 같은 것이 나타났다. 바닥 아래로 열리는 길. 내가 처음 숨었던 곳으로. 그 계단 아래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다. 책상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밑에는 수백 개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동시에 그녀를 쳐다봤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세아는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존재들이 그녀를 그곳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그녀는 발버둥쳤지만 손이 너무 많았다. 책상 밑에 있는 그림자들이 길게 손을 뻗어 그녀를 맞이하려 했다. 여긴 내 자리야. 그 순간 세아의 마음속에서 어떤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혼자 밤에 책상 밑에 숨어 울고 있던 기억. 그때 무언가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바로 그때부터 그녀를 따라왔다. 기억이 떠오른 순간 존재 하나가 속삭였다. 내가 우리를 처음 본 그날 내 그림자도 우리를 봤어.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공포를 더 깊게 만들었다. 존재들은 그녀를 계단 아래로 더 끌어내렸다. 세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어 바닥을 붙잡았다. 나 내려가기 싫어. 제발. 그러나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손등을 눌렀다. 차갑고 축축했다. 이미 늦었어. 그 존재는 입을 크게 벌려 세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숨소리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계단 아래의 책상들 밑에서 더 많은 손이 튀어나왔다. 모두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제 내가 책상 아래의 이야기야. 세아는 마지막 절규를 터뜨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전체는 이미 그 존재들의 어둠에 삼켜져 있었다. 존재들의 손이 그녀를 완전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순간 세아는 손을 뻗어 벽에 붙은 작은 스위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스위치를 눌렀다. 딸칵. 순간 지하 전체에 강한 조명이 켜졌다. 쉴 새 없이 들려오던 속삭임이 갑자기 멈췄다. 존재들의 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아. 빛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했다. 세아는 그 틈을 타서 다시 계단 위로 기어올랐다. 세아는 숨을 헐떡이며 지하에서 벗어났다. 빛이 켜진 복도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존재들은 모습을 감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나 복도의 끝에 쓰러져 있는 선생님은 깨어나지 않았다. 세아는 경찰과 구조대를 불렀고 학교는 즉시 폐쇄되었다. 며칠 뒤 기자들이 학교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세아는 악몽 같은 일을 잊고 싶었지만 어둠만 보면 심장이 멈출 것처럼 두려웠다. 그리고 그날 밤, 방 불을 끄고 잠을 자려던 순간 책상 아래에서 톡, 톡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아는 몸이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숨고 싶어.